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정임입니다. 저희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미선 사장님이시고요. 2대 스폰서 사장님은 나성경 박주환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에이지랑 메타예요. 2월 24일 본 판매가 시작됐죠. 저번에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에이지랑 메타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질랑 메타. 이 에이질랑 메타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 뉴스킨이 7년간의 연구 결과 탄생한 뉴스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이 플래그십 제품이라는 건 대표 제품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표 제품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독자적인 퍼플 블렌드 원료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에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도 초대한 분이 계셔가지고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인간과 동물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30년간 유전자 정보 발현에 대한 연구를 해온 회사예요. 그래서 유전자 규명을 위한 특허 기술 보유하고 있고 또 200편 이상의 노화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한 회사입니다. 누스키는 30년 이상의 스킨케어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 이 두 회사가 같이 하여서 개발한 것이 에이즐락 기술이에요. 우리 에이즐락 메타 그 제품명 앞에 에이즐락이라고 붙어있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에이즐락 기술은 어떤 성분이 어떤 배합 비율을 했을 때 그것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유전자가 잘 발현되도록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아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2010년에 뉴스킨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이 에이즐락 기술의 특허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에이즐락 메타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퍼플 블렌드는 이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의 아주 독자적인 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은 세 가지의 유산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 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퍼플 블렌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의 독특한 배합을 얘기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은 보라색이나 검은색 색소를 말하는 건데요. 이 색소가 단순히 색소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이에요. 성분이에요. 이런 식물이 내는 항산화, 특히 그 구조로 볼 때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색소는 그 식물이 자기의 세포를 뭐 어떤 외부의 환경, 온도나 습도나 바람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세포에 어떤 손상을 줄 때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고 또 손상을 주는 그 물질 자체를 빨리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야생에서 자란 열매들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것보다 이제 크기나 이런 모양이나 그런 건 볼품이 없지만 성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더 합니다.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특히 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찌꺼기 또는 이제 어떤 대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활성산소 같은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성인 것도 있고 세포 안에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식물성인 것도 있는데 이런 식물성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혈관에 주로 작용을 하고 혈관 내에서 독소를 빨리 빼주고 찌꺼기를 없애주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이런 색소, 보라색 색소를 나타내는 식물은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나 아니면 우리가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 안토시아닌의 어떤 더 성분이 되는 그 여기선 특히 두 가지 성분을 얘기하는데요. 시아니딘하고 델피니딘 등 성분이 있거든요. 안토시아닌 유 안에서도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들을 찾다 보니까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이렇게가 나온 거예요. 이 성분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장 상피 세포막의 손상 회복에 특히 사이아니딘, 그러니까 이게 시아니딘인데 시아니딘, 델피니딘 이 성분이 굉장히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동물 써요. 이 쥐 실험인데요. 그 고지방의 사료를 그냥 먹였을 때랑 또 그거를 시아니딘 성분에 같이 섞여서 먹였을 때 그때 장투과성이란 건 장 점막에 그 장 점막이 안정돼 있느냐 안정돼 있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장투과성을 낮추고 그다음에 장내 세균이 좋은 세균이 많이 분포할 수 있도록 이 안토시아닌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건강한 사람이 이런 고지방 시기에다가 안토시아닌을 같이 섞어서 먹었더니까 장투과성이 낮아지고 그 당 대사 오른쪽 배에 보면 혈당 자체가 좀 빨리 낮아지거든요. 네, 이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커런트 이런 퍼플 블렌드 제품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또 사람이 신진대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시기에서 섭취하는 안토시아닌 양이 25ml 정도 되는데 이 에이지랑 메타에는 이 성분이 215ml가 들어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사가 잘 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것은 미생물에다가 바이옴, 생태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 총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시장 자체가 기술 자체가 굉장히 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이 되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데일리팜이라고 하는 약사들이 보는 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2021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CJ 그룹이 원래 의약품 사업가 있었어요. 30년간 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그 CJ 헬스케어를 매각하고 그 의약품 사업을 접었어요. 완전히 접었다가 작년에 2021년에 다시 재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982억 원을 들여서 바이오 기업인 천랩을 인수했습니다. 이 천랩이라는 회사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있는 천종식 교수님이 만든 회사예요. 천종식 교수님은 그 30년간 그 미생물 연구에 사람에게 붙어 사는 그런 미생물, 세균, 아니면 박테리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신 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인데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가이자 투자자인 빌 게이츠까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겠죠. 왜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은 3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수는 38조 개입니다. 우리 세포 수보다도 많은 그런 개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우리 몸의 표면을 따라서 피부에도 많이 있고 입이나 또 소화기관을 따라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 또 항문, 생식기 이렇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그 관을 통해서 그 표면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넛의 안쪽에도 붙어 있고 바깥쪽에도 붙어 있고 이 표면을 따라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화관은 우리 몸속이 아니라 세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몸속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장 점막의 단면을 나타낸 건데요. 이 안쪽에 이쪽 장 안쪽에 장 내부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요. 세균들, 박테리아와 세균들이 있고 그다음에 점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몸속이죠. 장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는 좋은 것도 있고 유익균도 있고 안 좋은 병원성을 나타내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게 같이 섞여 있어요. 특히 우리 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입이나 이런 곳에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균이 드글드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면역이 낮아지거나 할 때 유해균이 더 병원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구내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화관을 따라가면서 박테리아나 세균이 많이 있고 위에 가서는 위에는 위산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살 수 있는 균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거는 병원균이긴 하지만 그 균은 위산 안에서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점점 더 그런 미생물들이 많아지다가 대장에 가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한 80, 90%가 이 대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균이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과 같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생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게 있고 서로 주는 게 있고 서로 받는 게 있다. 그럼 어떤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음 우리가 보통 인제 어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유산균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그것이 대장에 많고 그래서 그게 변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그 유산균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굉장히 일부이고, 또 그 유산균이 꼭 변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연히 소화기계나 소화점막이나 소화기계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소화 흡수에도 도움을 주고 또 장 운동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면역계나 신경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면역계에서는 병원균을 막아 주고 점막 건강이나 면역 세포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점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저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세균이 안정돼 있을 때,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은 그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때 그게 점막에도 좋은 역할을 해 주고, 또한 이게 장 세포 내에 있는 그 면역 세포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 음 여기 보시면 지금 장 세포 내에 70% 이상의 조절 면역 세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 점막은 굉장히 얇은 한 단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균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제 장 점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잘게 쪼개서 소화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흡수를 할 때 병원균이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 점막에는 면역 세포의 70%가 장 점막에 장 세포 안에 존재를 합니다. 어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이 전형 면역 세포나 아니면 인슐린이나 아니면 어 호르몬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 역할을 잘 하려면 치고 빠지는 게 잘 돼야 되거든요. 혈당이 높아질 때 인슐린이 확 나와서 잘 그 당을 처리하고 없어지고, 또 필요할 때 우리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솔도 호르몬 같은 것도 확 나왔다가 자기 일을 다 하고 싹 없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균이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걸 잡아먹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천 면역 세포이고 두 번째는 후천 면역 세포인데, 선천 면역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몸속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항상 점검해요. 그래서 병원균이나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뭐 정상 세포라도 걔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다르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빨리 감지해서 빨리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천 면역의 경우에는
그 작용이 굉장히 신속하게 하지만 굉장히 약한 작용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후천 면역을 얘기합니다. 그 후천 면역은 전에 들어왔던 병원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항해야 되는지, 어떤 항체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이제 조절을 해줘요. 이게 바로 조절 면역 세포입니다.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빨리 조정해서 그러니까 흉선에서 항체를 빨리 만들어줄 수 있게 그 지시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조절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조절 면역 세포가 제1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는 면역 질환에 걸립니다. 그게 제1을 못해서 제대로 병원균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못하면은 병원균이 이제 들어와서 다 저희 정상세포를 손상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제대로 아주 예민해져 있거나 아주 좀 과잉으로 작용을 할 때 자가면역 질환이 걸립니다. 그 들어온 병원균보다도 더 과대하게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항체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균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피부에서 일어난다면 아토피 같은 것이 되고 또 소화관에서 일어난다면 루푸스 같은 게 되고 관절에서 일어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 이렇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자가면역 병명이 달라질 뿐인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조절 면역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절 면역세포를 안정화시켜 주는 거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안정돼 있어서 그 면역의 점막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조절 면역 세포와 소통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신경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뇌장축이랑 장뇌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뇌축, 뇌장축 하는데 장과 이 뇌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뇌에서 어떤 신경이 움직일 때 신경 전달 물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 원료는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이런 유산균의 대사를 받으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의 80% 정도가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이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유산균의 대사를 받아야지만 이런 세로토닌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파킨슨 같은 이런 뇌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과 질병과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간질환이나 아니면 장질환, 대사질환, 또 뇌질환, 치매, 우울증 이런 것까지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천랩의 대표이사이신 천종식 교수님인데
이제 비만이나 암이나 아토피, 치매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네 가지가 모두 마이크로바이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바뀔 수 없나요?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주는 것이 그 먹이잖아요. 그 먹이를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증식하는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뭐 술, 담배를 하는지, 운동을 제대로 하는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위생 관계가 또 잘 되어 있는지, 또 어떤 항생제를 먹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한 불균형의 원인이 항생제.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병원균도 죽게 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보면은 처방을 받을 때 항생제 처방이 나오면 유산균 정장제가 같이 처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치료제를 주면서 그게 또한 다른 질병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을 또 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복적으로 이렇게 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식이습관이에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천정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좋은 음식은 옛날에 그 수렵인들처럼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거의 날 것, 거의 조리되지 않은 것, 화학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뭐 조미료도 없는 거 이렇게 먹는 게 우리 그 균에게 가장 좋은 영양소라고 그 먹이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먹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품 또 이런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제제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죠. 이 A지랑 메타에는 그래서 3종의 유익균이 들어가요. 유익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유익균이 중요한 것은 이런 유익균을 넣어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줄 때 그것이 장까지 잘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 잘 안착이 돼서 잘 증식이 됐느냐. 잘 증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유산균 제제는 그런 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고 또한 그게 잘 안착이 돼서 증식할 수 있도록 그 유산균의 먹이를 같이 넣어줘요. 락투로스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이 먹이를 같이 넣어주고 또한 그것의 사균체는 왜 중요하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유산균이나 이 미생물이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산을 내는 그 미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내는 어떤 성분, 생성 물질 그게 바로 점막이나 이런 거에 작용을 합니다. 또한 그 내는 물질 중에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좋은 균에서 내는 물질들이 나쁜 균들을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유산균 제제를 만들 때 좋은 유산균 원료를 가지고 어떤 배지에다 배양을 해서 그 유산균 많이 증식된 유산균만을 잘 정제를 해서 뭐 캡슐로 만들거나 아니면 가루로 만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의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에서 얘기하는 유산균 제품이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그 유산균이 낸 물질 밑에 깔려 있는 사균체까지도 같이 정제를 해요.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그 유산균이 낸 물질까지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안착돼서 증식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그 사균체 자체도 점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현대인들이 그 생활 패턴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8명 중에 1명 정도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3가지 프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을 들어가 있는 메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망가진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퍼플 블렌드 자체도 아까 논문에서 보았듯이 점막을 안정화시켜주고, 또한 그거 자체가 굉장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에이지랑 메타를 왜 7년간이나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사실 안토시아닌 유산균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새로운 성분도 아니고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뉴스킨은 스킨케어 제품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성분을 가지고 나쁜 성분은 빼고 몸에 좋은 성분만 넣어서 피부에 적용을 해서 피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겠다고 했던 게 가장 처음 시작이었는데, 이 스킨케어 제품에 겉에서 좋은 걸 많이 발라도 내 몸의 세포부터, 내 몸속부터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또 저희가 개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이런 항산화제와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다. 제가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양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제품들이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2가지 제품군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 살아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는 어떤 구성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계속 사라지고 또 복제가 돼서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고 또 각질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포들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복제가 되는데, 그 세포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아주 기본적인 걸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이 내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먹는 성분에서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 세포를 계속 만들고 호르몬을 내고 또 생각을 사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게 살아있게 하는 건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의 원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들이 내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어 원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소나 에너지원이 되는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뿐만이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대사를 볼 때는 이렇게 몸의 구성 성분을 해 주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는 것처럼 그런 찌꺼기가 남게 되거든요. 또한 그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이 다 에너지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부산물이 자꾸 생겨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일 때 또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활성산소 같은 것도 쌓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일 때 그게 우리 정상 세포에게 손상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독소나 찌꺼기 같은 걸 빨리 배출해 주는 그런 과정.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 한 가지, 또 중간에서 나온 찌꺼기나 안 좋은 물질이 쌓여 중금속 같은 걸 먹었을 때 그런 안 좋은 물질이 쌓였을 때 그걸 빨리 배출해 주는 그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 어떤 곳에 내 건강기능식품이 적용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에이지랑 메타가 우리 이 파마넥스의 플래그십 제품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면은 그 에이지랑 메타가 있고 그다음에 뉴스스펜이 있잖아요. 에이지락 뉴스스펜이 있고 그 오른쪽에 에이지락 TR90이 있고 또 에이지락 메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에이지락 뉴스스펜이나 아니면 이 TR90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구성하고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질, 비타민,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잘 구성해 주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군이고요. 에이지랑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들이 잘 흡수되고 그다음에 안 좋은 그 부산물들을 빨리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그 제품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이지랑 메타 자체가 뭐 영양소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빨리 해독시켜 주고 그다음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에이지랑 알스퀘어드도 메타 옆에 있는 거는 그 에너지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수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다음에 여기에도 밀크시슬 같은 게 들어와서 해독을 빨리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군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지랑 메타와 이런 에이지랑 유스스펜이나 TR90 같은 걸 같이 드셨을 때 정말 완벽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안 좋은 걸 배출시켜주고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품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 약사이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겠죠. 이 뉴스킨도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건데 왜 약사이면서 이거를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이런 뉴스킨 사업이라는 것이 건강기능 제품을 팔고 스킨케어 제품을 팔고 이렇게 파는 일이라면 제가 이걸 하지 않겠죠. 음. 저도 약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소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팔아서 어 소득을 얻는 거는 어느 직장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는데 그 시간 자체를 벌 수는 없거든요.
그 시간을 제가 내려면은 다른 약사를 데려와 가지고 또 돈을 써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스킨 사업은 우리들이 모두 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제 건물주가 되길 원하잖아요. 100억 대, 200억 대, 100억 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건물에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면 제가 시간 그거야말로 시간과 돈을 같이 버는 거겠죠. 제 시간도 있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100억 대 건물을 살 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런 건물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또 월세 수입과 같은 권리 수입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누스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되신 분들은 그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들어보시고 더 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